새 쌍둥이라니요? 의사 선생님, 농담이시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안녕하세요. 32 박지영입니다. 새 쌍둥이 엄마가 되기 전까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결혼 2년 차,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초음파 검사에서 의사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새 쌍둥이에요. 그 순간 남편 민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죠. 3명이요? 1명만 낳으려고 했는데.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없이 걸었어요.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32의 나이에 새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이 앞섰죠. 여보, 우리 어떡하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밝게 웃었어요. 걱정 마. 새 쌍둥이면 복이 3배잖아. 다 잘 될 거야. 그의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현실적인 고민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지영아,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는 건 어때? 혼자서 새 아이를 감당하기는 벅찰 것 같아. 우리 집은 새 아파트 전세였고 방도 2개뿐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기에는 분명 좁았죠. 시부모님은 넓은 단독주택에 2분만 사셨고요. 글쎄, 괜찮을까? 망설였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죠. 다음 날 민수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새 쌍둥이래요. 저희가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새 쌍둥이? 대박. 당연히 우리 집으로 들어와. 내가 다 도와줄게. 한 달 후, 우리는 시부모님 댁으로 이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2층을 완전히 비워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하고 온화한 분이셨지만 시어머니는 정반대였죠. 활발하고 말이 많으셨습니다. 지영아, 걱정 마.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애들 낳으면 내가 다 키워줄게. 시어머니의 말씀에 감사했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임신 5개월 차, 배는 점점 불러왔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바닥을 닦아야지. 구석구석 안 하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제가 청소한 바닥을 다시 닦으셨어요. 지영아, 이 양파는 이렇게 썰어야 맛있어. 내 엄마가 요리를 안 가르쳐 주셨나 보네. 제가 준비한 음식에도 항상 한마디 거두셨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어요.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 중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으악, 또 깨뜨렸네. 거의 매일 집안의 물건을 깨뜨리거나 망가뜨리셨어요. 제가 아끼던 머그컵, 화분, 심지어 결혼 선물로 받은 도자기까지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괜찮아. 그냥 물건이야. 또 사면 되지. 시어머니는 언제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말없이 지켜보셨죠. 가끔 여보, 조심 좀 해. 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 차에 이르자 더 이상 집안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의사도 안정을 취하라 했고 배도 너무 커서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맡아주셨죠. 내가 할게. 너는 애들만 잘 낳으면 돼.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왠지 모를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빚을 지는 것 같았거든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능할지,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도 남편 민수는 든든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꼭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우리 새 공주님들 건강하게만 태어나렴. 아빠가 다 지켜줄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새 생명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출산은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양수가 터져 응급 제왕절개로 새 아이를 만났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작지만 건강했죠. 와, 정말 새 공주님이네. 우리 집이 복이 터졌어.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아이들을 보자마자 기뻐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평소와 달리 환하게 웃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밤중 수유도 번갈아가며 해주시고 기저귀도 갈아주셨죠.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지영아, 애기들 우유는 이렇게 타야 돼. 너무 뜨거우면 안 돼. 시어머니는 모든 일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도움이 간섭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 육아 방식에 대해 의견이 자주 충돌했습니다. 아이고, 애들 이렇게 싸매면 어떡해. 답답해서 울지. 제가 아이들을 포대기로 감싸면 풀어버리셨어요. 모유만 먹이면 애들 영양이 부족해. 분유도 타먹여. 제가 모유 수유를 고집하자 계속 잔소리하셨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막으셨어요. 병원은 무슨, 그냥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면 돼. 옛날에는 다 그랬어. 어머님, 요즘은 아기 열이 나면 바로 병원에 가요. 의사가 봐야 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반박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그래. 뭐만 하면 병원, 병원. 내가 너희 셋을 키워봤어. 그 말에 속으로 반박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30년 전 얘기죠.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퇴근한 후 병원에 갔는데 아이는 중이염 초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 말했지만 대답은 그래도 옛날에는 다 집에서 치료했어.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또 다른 문제는 집안 정리정돈이었어요. 아이들 용품을 제가 정리해 놓으면 어느새 다른 곳에 있었죠. 어머님, 기저귀는 여기 있었는데. 물으면, 아, 내가 저쪽에 뒀어. 이쪽이 더 편하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자잘한 마찰이 쌓이면서 점점 스트레스가 커졌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물건을 깨뜨리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또 깨뜨렸네. 아이들 이유식 그릇을 떨어뜨리시고도 별일 아니라는 듯 말씀하셨어요. 참다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꾸 물건이 깨지면 아이들도 다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알아? 나이 들면 손에 힘이 없어. 내가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서로 경계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100일이 지나고 조금씩 몸무게가 늘어갈 때쯤 시어머니의 행동이 더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안일을 점점 저에게 미루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영아, 오늘은 내가 저녁 좀 해. 내가 좀 피곤해서.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새 아이를 돌보느라 피곤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점점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지영아, 빨래도 내가 좀 해. 내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청소는 내가 해. 아이들은 내가 볼게. 결국 제가 집안일 대부분을 맡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역할만 하셨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해해. 그래도 아이들 봐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 아니야? 어느 날 제가 끓인 미역국에 머리카락이 들어갔어요. 그걸 본 시어머니가 갑자기 밥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이게 뭐야?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어떡해? 식구들. 밥을 이렇게 대충 해? 갑작스러운 행동에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진 미역국처럼 엉망이 됐죠.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이제 한계인 것 같아.
어머님과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어머니도 우리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셔. 우리가 좀 더 이해해드려야지. 그의 말에 울컥했지만 더 이상 뭐라 할 힘도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봤어. 아침부터 울려 퍼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가리키고 계셨어요. 내가 방금 닦은 바닥인데 어떻게 이렇게 흘릴 수가 있어? 애들 새 키우면서 정신이 없다고 해도 너무하지 않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 제가 바닥을 깨끗이 닦았는데 아침에 시어머니가 우유를 데우시다 흘리신 거였거든요. 하지만 또다시 싸움이 될까봐 참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치울게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치우기만 하면 뭐해. 조심성이 없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애들도 자꾸 다치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둘째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진 일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사실 아이를 재우고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일어난 일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부주의 탓으로 돌리셨죠.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선? 그게 최선이야? 내가 너희 새남매 키울 때는 말이야. 또다시 시작된 옛날 이야기에 귀를 막고 싶었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침묵했습니다. 둘 다 좀 진정해.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 겨우 이 말뿐이었죠.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특히 아이들이 6달이 되면서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자 의견 충돌이 더 잦아졌습니다. 이렇게 묽게 끓이면 어떡해? 좀 더 걸쭉하게 해야지. 제가 만든 이유식을 보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소아과 의사가 처음에는 묽게 시작하라고 했어요, 어머님.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의사가 뭘 알아? 내가 아이 셋 다 키워봤어. 너무 묽으면 배가 고파서 애들이 밤에 자주 깨. 시어머니는 제 이유식을 버리고 직접 만드셨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모두 배탈이 났습니다. 너무 진한 이유식이 원인이었죠. 밤새 새 아이를 번갈아 안고 달래느라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셨습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보채? 내가 어제 목욕을 너무 오래 시켰나 보다. 참다 결국 말했어요. 어머님이 만든 이유식 때문에 배탈이 난 것 같아요. 소아과 의사 말씀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뭐라고? 내 탓이라고? 내가 새 아이 다 건강하게 키웠는데 내가 감히 내 육아 방식을 탓해?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저는 완전한 냉전 상태에 들어갔어요. 겉으로는 예의를 차렸지만 서로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였죠.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위안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조용하시지만 가끔 저를 이해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영아, 우리 어머니가 좀 고집이 세. 하지만 다 너희들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해해 주렴.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이 되어갈 무렵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대문을 잠그지 않고 나가셨는데 막내가 현관 쪽으로 기어가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던 거예요. 다행히 제가 발견해 잡았지만 너무 놀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나가실 때 대문 좀 잠가주세요. 오늘 막내가 위험할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깜빡했네. 근데 내가 잘 봤으면 되잖아. 왜 나한테 그래?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뻔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다투고 싶지 않아 입술을 깨물었죠. 그날 저녁
제가 끓인 된장찌개에서 또다시 머리카락이 발견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밥상을 치우셨어요. 이게 뭐야? 또 머리카락이야? 음식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 어떡해?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억울함이 북받쳤습니다. 실수였어요, 어머님. 저도 조심했는데. 변명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말을 자르셨어요. 조심은 무슨. 내 정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애들 셋이 뭐 큰일이라고 이렇게 정신이 없어?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물건 깨뜨리실 때 제가 뭐라고 한 적 있나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남편과 시아버지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반박한 거였으니까요. 식사 후 시어머니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벽은 더욱 높아졌어요. 일상의 불편함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아이들이 돌을 지났습니다. 새 쌍둥이가 모두 걷기 시작하면서 집안은 더욱 정신이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시어머니는 표면적으로나마 평화를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꺼낸 화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갑작스러운 선언에 모두 놀랐어요. 무슨 사업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화장품 사업. 내 친구 영숙이가 소개해준 건데 투자금만 넣으면 몇 배로 불어난대.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시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그런 거 하지 마. 다 사기꾼들이야. 무슨 소리야? 영숙이가 벌써 5천만 원이나 벌었대. 진짜 괜찮은 기회라고. 시어머니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남편도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위험해요. 요즘 투자 사기 많다면서요? 시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몰라. 이런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사업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오시면 더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화장품 특허받은 성분이 들어갔대. 일본에서 아주 인기 많다는 거야. 샘플이라며 작은 화장품 병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계속 만류하셨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듯 했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어머님, 먼저 작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큰 돈 들이기 전에. 작게? 이런 건 처음부터 크게 시작해야 돼. 너도 반대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반응에 더 이상 말을 꺼내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허락도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시어머니가 몰래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셨던 거예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뭐가 문제야? 곧 몇 배로 불어서 돌려받을 거야. 시어머니는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을 이렇게 날리면 어쩌려고. 당장 그 돈 돌려받아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돈을 모두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셨다고 했습니다. 친구 영숙 씨가 소개해준 사업이라는데 저희에게는 구체적인 설명조차 해주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업 정확히 어떤 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너희들이 뭘 알아? 곧 돈이 들어올 거야. 그때 보자고. 시어머니는 완고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수익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초조해지셨고 밤마다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시어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영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수익금이 언제 들어온다고 했잖아. 뭐,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신 것 같아.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게 걱정이야. 내일 그 영숙이란 사람 만나보자고 해야겠어. 다음 날 남편이 시어머니의 친구 영숙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남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어머니가 완전히 사기를 당하셨어. 그 화장품 사업이란 게 다단계였던 거야. 영숙이도 이미 돈을 다 잃었대.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영숙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거짓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날아갔어. 평생 모은 재산이. 이제 어쩌자는 거야. 그날 밤 시아버지는 별채로 나가 주무셨어요.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아이들마저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러 갔어요. 하지만 돌아온 소식은 더욱 좌절스러웠습니다. 이미 그 업체가 도주했대. 피해자가 수십 명이라는데 돈 돌려받기는 글렀대. 남편의 말에 모두 침묵했어요. 그날부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피하셨죠. 아이들 키우기도 바쁜데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대출금 상환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집까지 잃게 생겼어.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더 이상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주방에서 물건을 깨뜨리는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들 나만 탓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시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당신이 정신 차릴 때가 됐어.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반성이 없어. 이제부터 모두 당신을 냉대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남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너도 어머니께 냉정하게 대해. 이대로는 안 돼.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도 않고. 시아버지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집에서 존재감이 없어지셨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내시거나 아무도 없을 때 잠깐 나오셔서 식사를 하셨죠.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을 걸지 않으셨고 남편도 어색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남편과 저를 서재로 불렀어요. 이대로는 안 돼. 어머니가 정신 차리게 해야 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떻게요? 남편이 물었어요. 우리 모두 냉담하게 대해. 실수를 지적하고 잘못을 계속 상기시켜줘.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해. 시아버지의 말씀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아버님, 그렇게 하면 어머님 마음이 더 상하지 않을까요? 상처받아야 정신 차리지. 이대로 두면 또 사고 칠 거야. 시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향한 냉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말을 걸면 무시하셨고 남편도 최소한의 대답만 했어요. 저도 평소보다 차갑게 대했죠. 시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해도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물건을 깨뜨릴 때마다 지적했죠. 또 깨뜨리셨네요. 조심성이 없으시네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차갑게 대하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집안이 이 꼴이 된 게. 시아버지는 식사 시간마다 한마디씩 하셨어요. 2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는 완전히 기가 죽으셨습니다. 눈빛도 풀려 있었고 말수도 급격히 줄었어요. 가끔 아이들에게 살짝 웃음 지으시는 것 외에는
표정 변화도 없었죠.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치로 말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대하는 거 아닐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 참아. 이렇게라도 해야 정신 차리실 거야. 시아버지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어느 날 아이들 셋이 모두 감기에 걸렸습니다. 저는 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고 남편은 출장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께 다른 두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드렸죠. 걱정 마, 내가 잘 볼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며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열이 많이 내렸어. 내가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줬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 말에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았지만 냉대 작전을 기억하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냥 약을 먹이면 되는데 왜 그런 구식 방법을 쓰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간 죄책감이 들었지만 참았어요. 다음 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끓인 국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됐습니다. 문득 예전에 제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밥상을 엎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시아버지가 눈짓했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저는 밥상을 세게 쳤어요. 이게 뭐예요? 머리카락이 들어갔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대충 하시면 어떡해요?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미안해. 갑자기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뛰어가셨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어. 이제 정신 좀 차리겠지.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밤새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이게 정말 옳은 방법일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식탁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걱정되어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셨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조심스레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이불을 살짝 들췄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마치 밤새 우신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냉대 작전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도 실수한 것뿐인데 우리가 너무 가혹하게 대한 것은 아닐까?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요.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직이야. 좀 더 반성하셔야 해. 시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하셨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를 말하자 남편도 걱정하는 기색이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하시는 것 같아. 내일 한번 말씀드려 볼게. 남편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사라지신 겁니다. 방에는 짧은 편지만 남겨져 있었죠. 모두에게 폐만 끼쳐서 미안해. 내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마이너스 어머니. 어머니가 어디 가셨을까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도 당황하신 듯 했어요. 이럴 수가. 설마 무슨 짓을. 끝내지 못한 말에 모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시어머니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알려드렸죠. 경찰은 실종된 지 24시간이 지나야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친구 영숙 씨 집, 동네 공원, 절. 하지만 어디에도 시어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어제 좀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밤이 되어도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내가 너무했어. 당신한테 너무 심했어. 이튿날 아침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내 공원 벤치에서 발견되셨다고 했어요. 다행히 무사하셨지만
밤새 추위에 떨고 계셨다고 합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저는 아이들 때문에 집에 남았지만 마음은 이미 시어머니께 가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세 분이 함께 돌아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들어오셨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다가가려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보자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내가 너무 미안해. 그 순간 모든 앙금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달려가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미안해요. 너무 냉정하게 대해서. 시아버지도 눈물을 훔치셨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너무 심하게 대했어.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고집부리고 너희 말 안 듣고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셨어요. 우리 모두 거실에 앉아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난 그저 나도 뭔가 성취하고 싶었어. 늘 집안일만 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시어머니의 떨리는 고백에 모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렇게 위험한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죠. 남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알았어. 내가 너무 경솔했어. 너희에게 상처 준 것도 정말 미안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앞으로는 모든 결정을 함께 하자.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으셨고 물건을 깨뜨릴 때마다 즉시 사과하셨어요. 지영아, 이거 좀 도와줄래?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부르셨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화해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직접 요리를 하시겠다고 나서셨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신다고 하셨죠. 네, 어머님.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미역을 씻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너는 어떻게 하니? 시어머니의 물음에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셨는데 이제는 제 의견을 물으시다니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해도 좋아요. 저는 보통 미역을 좀 더 오래 불려요. 아, 그렇구나. 그럼 좀 더 불려볼게. 시어머니가 순순히 따르셨습니다. 함께 요리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갑작스러운 고백에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 솔직한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완고했어. 너희 집에 들어와서 도움은커녕 짐만 됐지. 그리고 돈 문제로 온 가족을 힘들게 했고. 그 순간 미역국이 끓어넘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급히 불을 줄이려다 국자를 떨어뜨리셨고 뜨거운 국물이 튀었습니다. 아이고. 시어머니의 비명에 놀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의 손등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황급히 차가운 물을 틀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에 데웠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미안해. 또 실수했네. 나는 왜 이렇게 서툴기만 할까?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실수가 짜증스러웠지만 지금은 그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우연히 국자가 바닥에 있는 걸 보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력이 안 좋으신 건 아니세요? 시어머니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어요. 잠시 침묵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점점 희미하게 보여. 근데 늙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 충격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물건을 자주 깨뜨리시던 것, 요리할 때 실수하시던 것,
모두 시력 문제였던 거죠. 어머님, 안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갔어. 창피했어. 늙었다는 게 인정하기 싫었나 봐.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집스러운 행동 이면에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일 제가 모시고 갈게요. 요즘은 좋은 치료법이 많대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지영아. 넌 정말 착한 며느리야. 내가 널 이해하지 못했어.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듯 시어머니는 흐느끼셨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 있던 모든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심 어린 포옹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부엌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셨어요. 여보, 내가 시력이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 실수를 많이 했나 봐. 시아버지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걱정과 미안함이 교차하는 얼굴이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너를 몰아붙였는데. 세 사람은 그대로 부엌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의 시력 문제,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까지 모든 것을 터놓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함께 만든 미역국은 조금 짰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졌어요. 아이들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함께 웃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들어주세요. 내가 결심한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께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저축해둔 돈이 있어. 그걸로 대출금 일부를 갚을게. 놀란 표정으로 시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무슨 저축? 난 몰랐는데. 내가 몰래 모아둔 거야. 너한테 용돈 받은 것 중에 조금씩 아꼈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모두 감동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와 함께 안과에 갔습니다. 진료 결과 시어머니는 초기 백내장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권하셨고 시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요즘은 백내장 수술이 아주 안전해요. 시력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안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지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아직도 깜깜한 세상에서 살았을 거야.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시어머니의 시력은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눈에 붕대를 풀고 처음 세상을 보셨을 때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기뻐하셨어요. 세상이 이렇게 선명했구나. 아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흐릿하게 봤는지. 시어머니의 감탄에 모두 웃었습니다. 시력이 좋아지자 시어머니의 자신감도 되돌아왔어요. 더 이상 물건을 깨뜨리는 일도 줄어들었고 요리도 더 자신 있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더 적극적으로 하셨고요. 한편 사기 피해 문제도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경찰이 사기단의 일부를 검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비록 돈을 전부 돌려받기는 어려웠지만 일부는 회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시어머니의 저축금과 남편이 추가로 일하며 번 돈으로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집을 잃을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빠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깜짝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영아, 우리 같이 반찬 가게 해보지 않을래?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반찬 가게요? 그래, 내가 요리는 자신 있잖아. 이제 시력도 좋아졌고
내가 함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의 눈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도 이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좋은 생각이네. 무리한 투자 말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달 후, 우리는 집 근처 작은 상가의 할머니네 반찬이라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맛으로 만든 반찬들은 동네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저는 매장 관리와 홍보를, 시어머니는 요리를 담당했죠. 아이들도 이제 3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러 갈 때면 시어머니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경우가 많았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시어머니를 보고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가게에서 마감을 하며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행복하세요?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럼 정말 행복하지. 내가 있어서, 우리 손주들이 있어서, 모두가 있어서 행복해. 그 말에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어머님.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영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지금쯤 뿔뿔이 흩어졌을지도 몰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그저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구나. 집에 도착하자 시아버지와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자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외치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음식 준비했어. 다들 손 씻고 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모두 행복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새쌍둥이는 시끌벅적하게 떠들었고 시아버지는 아이들과 장난을 치셨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시어머니는 뿌듯한 표정으로 모두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졌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나는 이제 친모녀처럼 가까워졌어요. 가끔 의견 충돌이 있어도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대화로 풀어갑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시어머니 마이너스 며느리를 넘어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죠. 집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이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말없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